월세 석 달째 밀린 반지하 원룸, 부모와 연락이 끊긴 채 홀로 살아가는 대학생 윤서는 오늘도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족이라 부를 사람 하나 없는 외로운 청춘. 하지만 집주인을 찾아간 그날이 윤서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혈육을 잃고 20년을 기다린 할머니와 가족을 그리워한 손녀의 운명적 만남을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새벽 5시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마친 윤서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서울 외곽 낡은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 원룸. 습기 냄새가 코끝을 찔렀죠. 윤서는 지친 몸을 침대에 던지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2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어깨가 무거웠어요. 탁자 위에 놓인 고지서들이 윤서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전기요금 연체고지서, 수도요금 최종 독촉장, 그리고 가장 두꺼운 월세 독촉장까지 석 달째 밀린 월세 45만 원은 아르바이트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어요. 윤서는 고지서를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부모님이 계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지만 부모와의 연락이 끊긴 지도 벌써 3년이 넘었죠. 대학교 2학년인 윤서의 하루는 언제나 바빴습니다. 오전에는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카페에서 서빙을 하며 밤에는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일해도 생활비는 항상 부족했고 특히 월세는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부모님 용돈을 받으며 학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윤서는 부러워할 겨를조차 없었어요. 집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 집에 들어올 때부터 동네 부동산 사무소를 통해서만 계약했고 집주인과는 얼굴도 마주친 적이 없었어요. 월세도 부동산 사무소 계좌로 입금하라고 했는데 그마저도 석 달째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윤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직접 찾아가야겠어. 윤서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부동산 사무소에서 받은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집주인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손에 들린 주소지는 같은 동네 안쪽 골목에 있는 단독주택이었습니다. 걸어서 1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죠. 윤서는 거울을 보며 단정하게 머리를 묶었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석 달치 밀린 월세에 대해 사과하고 분할 납부를 요청할 계획이었어요. 집주인이 이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만약 거절당한다면 이 집에서 나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오후 2시 윤서는 집주인 집 앞에 섰습니다. 오래된 단독주택이었지만 정원이 잘 가꿔져 있어서 정겨운 느낌이었어요. 대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던 윤서는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운명을 바꿀 그 순간이 바로 지금이었던 거죠.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인 것은 70대 정도로 보이는 할머니의 얼굴이었어요.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넘긴 할머니는 윤서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두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입을 다물지 못했죠. 어머나 할머니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서의 얼굴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갑자기 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하은아, 우리 하은이 맞잖아.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윤서의 손목을 붙잡으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서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윤서인데요. 여기 월세 때문에 찾아뵈러. 윤서는 얼떨떨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정수는 전혀 듣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더욱 격하게 오열하며 윤서의 팔을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이 얼굴을 내가 어떻게 몰라보겠니? 우리 하은이, 내 손녀 하은이. 정수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기억 속 6살 아이의 모습과 지금 윤서의 얼굴이 겹쳐 보였던 거죠. 똑같은 눈매, 똑같은 코 모양, 심지어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미소까지도 똑같았어요. 윤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은이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거든요. 할머니, 저는 정말 윤서라고 합니다. 아마 다른 사람과 착각하신 것 같아요. 윤서는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으며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틀릴 리 없어. 할머니가 어떻게 우리 하은이를 몰라보겠어. 정수는 윤서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 작은 점까지 똑같잖아. 정수는 윤서의 왼쪽 귓불 뒤에 있는 작은 점을 가리켰어요. 윤서도 몰랐던 그 점을 정수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길 한복판에서 할머니가 젊은 여자를 붙잡고 오는 모습이 이상했거든요. 윤서는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지만 정순을 함부로 뿌리칠 수도 없었어요. 할머니의 절절한 눈물이 진짜처럼 느껴졌거든요. 할머니,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해요. 윤서는 정순을 부축해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쓸쓸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것은 6살 정도 된 여자아이의 사진이었습니다. 윤서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사진인데도 왠지 낯익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이의 눈매와 미소가 어딘가 익숙했어요. 하지만 기억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저으며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려 했어요. 정수는 차를 끓여오며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하은이가 사라진 게 벌써 20해 전이야. 찻잔을 받아든 윤서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자신을 하은이라고 부르는 할머니의 확신에 찬 모습이 당황스러웠거든요. 할머니, 저는 정말 윤서예요. 하은이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봅니다. 하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으며 계속해서 과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딸 미영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하은이는 겨우 6살이었어.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아이 아버지는 미영이가 죽고 나서 술만 마시더니 결국 하은이를 데리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지. 정수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윤서는 조용히 정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거든요. 그 이후로 하은이를 찾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어. 경찰서에도 신고하고 사설탐정도 고용해 봤지만 소용없었어. 정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결국 딸도 잃고 손녀도 잃고 혼자 남게 되었단다. 정순의 얼굴에는 20년간 축적된 슬픔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끊었어. 밖으로 나가는 것도 무서웠고 정수는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이 집도 부동산 사장한테 맡겨놓고 나는 그냥 여기서 하은이만 기다리며 살았단다. 바로. 그래서 윤서와 지금까지 마주칠 일이 없었던 거였죠. 윤서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할머니의 사연이 너무나 안타까웠거든요. 하지만 자신이 그 하은이라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어요. 윤서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찾아온 것 같습니다. 정수는 윤서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았습니다. 하은아, 할머니가 틀릴 리 없어. 이 얼굴을 어떻게 잊겠어. 하지만 윤서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서. 윤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월세 이야기는 부동산 사무소를 통해서 다시 연락드릴게요. 윤서는 집을 나서며 뒤돌아보았습니다. 정수는 문 앞에 서서 떠나는 윤서를 애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여서 윤서의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 하은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부모님과 함께 살던 기억도 있고 자신의 이름은 분명히 윤서였으니까요. 그날 밤 윤서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정순의 확신에 찬 목소리와 절절한 눈물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정말 나일 리는 없지. 윤서는 중얼거렸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본 그 사진의 아이가 자꾸 생각났거든요. 잠이 들자 꿈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렴풋하지만 분명한 장면들이 파편처럼 떠올랐어요. 넓은 정원에서 뛰어놀던 기억, 큰 장독대 옆에서 누군가와 함께 앉아있던 순간, 그리고 따뜻한 손길로 귤을 까서 입에 넣어주던 그 손, 꿈속에서 윤서는 할머니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선명하지 않았어요. 윤서는 새벽에 깨어나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꿈이었지만 너무나 생생했거든요. 이상해, 왜 이런 꿈을 꾸지? 윤서는 당황스러웠어요. 분명 처음 가본 집이고 처음 만난 할머니인데 왜 이렇게 익숙한 기분이 드는 걸까요? 며칠이 지났지만 윤서는 여전히 그날의 일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대학 수업 중에도 정순의 눈물 어린 얼굴이 떠올랐고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자꾸만 그 꿈속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윤서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윤서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윤서야. 정순의 목소리였어요. 부동산 사무소에서 번호를 알아낸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부탁할 게 있어서 전화했어. 정순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간절함이 묻어나왔어요. 윤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할머니의 애절한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약해졌거든요. 네, 말씀하세요. 윤서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정수는 깊은 숨을 들이신 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같이 병원에 가서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안 될까? 유전자 검사라는 말에 윤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수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럼 확실히 알 수 있잖아. 내가 정말 우리 하은이인지. 하지만 윤서는 즉시 거절했습니다. 할머니, 그건 너무. 윤서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만약 아니라면요. 그럼 할머니는 또 상처받으실 텐데요. 정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윤서의 걱정이 이해되었거든요. 하지만 20년간 품고 살아온 그리움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럼 혹시 맞으면 어떡하니? 정순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충분히 상처받았어. 하지만 내가 정말 우리 하은이라면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아. 윤서는 전화를 끊고 난 후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내가 그 아이일 수도 있을까? 윤서는 자신에게 물어봤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윤서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유전자 검사에 대해 알아보려고 했거든요. 인터넷 검색 결과 친자 확인 검사의 정확도는 99.9% 이상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윤서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약 정말 맞다면 윤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그동안 가족 없이 살아온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명절에도 혼자 보내야 했던 외로움, 아플 때 돌봐줄 사람 없던 쓸쓸함, 생일에도 축하해줄 가족이 없던 서글픔. 만약 정말 할머니가 있었다면 이런 외로움은 겪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윤서는 마음속 깊은 곳에 허전함을 떠올렸습니다. 늘 뭔가 빠진 것 같은 기분, 완전하지 않은 느낌이 항상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가족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느끼던 그 공허함, 혹시 그것이 잃어버린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이었을까요? 윤서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윤서는 결심을 했습니다. 정순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어요. 할머니, 검사 받아보겠습니다. 정순은 전화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윤서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진짜 내가 그 아이일 수도 있을까? 이제는 정말로 궁금해졌거든요. 병원 접수 창구에서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윤서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정순도 마찬가지였어요. 둘 다 말없이 의자에 앉아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죠. 간호사가 이름을 부르자 윤서는 벌떡 일어났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윤서 씨, 정순 씨,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친족관계 확인 검사 결과. 유전자 일치율이 99.9%입니다. 그 순간 윤서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어요. 정수는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즉, 할머니와 손녀 관계가 확실하다는 뜻이죠. 의사의 말이 윤서의 귀에는 메아리처럼 들렸어요. 윤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받아든 손이 덜덜 떨렸어요. 99.9%라는 숫자가 눈앞에서 흔들렸죠. 진짜였구나. 내가 정말. 윤서는 중얼거렸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정수는 윤서의 손을 잡으며 계속 울고 있었어요. 우리 하은이, 정말 우리 하은이야. 하지만 윤서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한참 바라보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시만요. 잠깐 밖에 나가 있을게요. 병원 복도를 멍하니 걸으며 윤서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그동안 부모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왜 자신을 윤서라고 불렀을까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어요. 복도 끝 벤치에 앉아 검사 결과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때 기억의 파편들이 선명하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넓은 마당에서 할머니와 함께 놀던 모습, 장독대 옆에서 된장찌개 끓이던 할머니의 뒷모습, 감기 걸렸을 때 등을 쓸어주던 따뜻한 손길, 그리고 무엇보다 하은아,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라고 말하던 그 다정한 목소리까지. 윤서는 눈을 감고 더 깊이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엄마가 하늘나라로 간다고 했던 그날, 아빠가 술 냄새를 풍기며 자신을 데리고 나갔던 밤, 그리고 낯선 사람들에게 맡겨졌던 순간들까지 모든 것이 되살아났어요. 아, 그래서 내가 항상 뭔가 그리웠구나. 윤서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고모라고 부르던 사람들, 윤서라는 새로운 이름,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어릴 적 할머니에 대한 기억을 지우려고 했던 어른들의 모습까지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를 그리워하면 안 된다고 했던 말들, 이제 새로운 가족이니까 과거는 잊어라던 말들까지. 윤서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20년 만에 찾은 진짜 가족, 20년을 기다려준 할머니가 있었거든요. 복도를 뛰어가며 정순을 찾았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갑자기 나가서. 정순은 여전히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윤서를 보자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하지만 윤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제 기억이 나요.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해주신 된장찌개, 정원에서 함께 심었던 꽃들, 모든 게 기억나요. 윤서는 정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할머니, 저 윤서예요. 아니, 하은이에요.
그 순간 정수는 다시 오열하며 윤서를 끌어안았어요. 20년의 그리움이 한순간에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하은이, 우리 애기 다시 돌아왔구나. 병원 로비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돌아보기도 했지만 둘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20년의 세월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죠. 정수는 윤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하은이, 정말 우리 하은이가 돌아왔구나. 윤서도 할머니 품에 안겨 펑펑 울었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기억하지 못해서 하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정순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묻어났어요. 할머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너를 찾지 못해서 미안해. 둘은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을 꼭 잡은 채로 걸으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윤서는 부모와 연락이 끊어진 이야기를, 정수는 20년 동안 혼자 지낸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 이름까지 바꿔버렸구나. 정수는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컸어요. 집에 도착해서 정수는 윤서에게 어릴 적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앨범을 펼치자 6살 하은이의 모습이 가득했어요. 할머니와 함께 정원에서 웃고 있는 모습, 생일 케이크 앞에서 촛불을 끄는 모습, 모든 사진 속에서 하은이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때가 제일 행복했어. 정순이 말했어요. 윤서는 사진을 보며 더욱 많은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아침 콩나물국 끓여주셨죠. 윤서가 말하자 정수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것까지 기억하니?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20년의 공백이 조금씩 메워지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정수는 윤서를 위해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어린 적 할머니가 해주던 바로 그 맛이었어요. 윤서는 한 숟가락 떠먹고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맛이야. 이 맛을 그리워했어. 정순도 함께 울먹였어요. 앞으로 매일 해줄게. 우리 하은이 좋아하는 음식 다 해줄게. 며칠 후 윤서은 반지하 원룸을 정리하고 할머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정수는 윤서가 쓸 방을 정성스럽게 꾸며놓았어요. 새 이불과 책상, 그리고 20년 전 하은이가 쓰던 인형까지 고스란히 남겨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기다리고 있었구나. 윤서는 감동했어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윤서는 할머니 집에서 대학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월세 걱정 없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죠. 정수는 손녀가 집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윤서가 할머니 다녀올게요라고 인사할 때마다 가슴이 벅찼어요. 윤서는 동네 아이들에게 공부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를 도우며 살림도 함께 했어요. 정수는 손녀가 씩씩하게 자란 모습이 자랑스러웠죠. 우리 하은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정수는 매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정수는 동네 벤치에 앉아 대학에서 돌아오는 윤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손을 흔들며 뛰어오는 윤서의 모습을 보며 정수는 미소 지었어요. 우리 하은이 잘 자라줘서 고마워. 햇살 속에서 할머니와 손녀의 실루엣이 나란히 겹쳐졌습니다. 윤서는 할머니에게 달려가 팔짱을 꼈습니다. 할머니, 오늘 시험 잘 봤어요. 정수는 윤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래, 우리 하은이 참 잘했어. 20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가족의 온기가 두 사람을 감쌌죠.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